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대표 강사 박혜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강으로 새롭게 오픈한 아주 좋은 책 강의에 대해서 제 인강에 대해서도 약간 소개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처음에 먼저 잠깐 노출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번에 촬영하고 여러분들이 보게 될 인강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인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3탄 그리고 천재 RC입니다. 여기 책에는 써있지 않지만 붙이고 싶었어요. 완벽 분석이라고 총 10회분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회부터 7회까지는 실제 기출을 그냥 오려서 가위질로 오려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ETS 판권이 그냥 독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회분은 또 고퀄의 예상 ETS 반경 문제를 다루는 구할 수 없는 책입니다. 제가 체력과 시간을 다 허비해 가면서까지 이 강의를 촬영한 이유는 ETS 천재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분. 시리즈가 있는데 1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1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라고 해서 2탄이 나오고 이제 3탄이 되게 오랜 시간의 숙성 끝에 나왔어요. 2탄도 그때 당시에 파격적이었어요. 제가 그거 유료 인강 찍었고 제가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YBM 인강에서 들어오시면 2탄, 박혜원 천재 2탄도 학습이 가능하십니다. 그 책은 저는 솔직히 중급 목표자 이상의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면 딱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신 토익의 기출을 담았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 쉬운 문제들도 좀 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번 거는 요즘 시험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잘 들어있는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인강을 RC 20강, AC 20강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20강 동안에 천재를 다 풀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이 짜증나는 걸 최대한 골라드리죠. 제가 여러분의 시각으로. 이 책 한 권으로 토익 최신 기출 대비 양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로만 계속 양치기 할 수도 없고 터나주잖아. 근데 너무 쉬운 거로만 해도 이게 안 되거든. 적당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욕심이 나서 촬영했고요. 파트별 문제풀이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실전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강사입니다. 실제로 문제 푸는 그 소위 말하는 계속 만점을 현직 필드에서 자기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인증하는 강사에 소위 말하는 다른 건 못할지 몰라도 토익을 왜 저렇게 잘하는지에 대한 뇌구조와 그걸 푸는 식의 방식을 죄다 노출하겠습니다. 박혜원의 시그니처 파트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박혜원 하면 인정해주는 파트가 혹시나 박혜원 아신다면 Part 5입니다. Part 5가 제가 꼴에 엄청 빨리 풀어요. 저 한 2분이면 풀어 제껴요. 되게 비호감 아닌가요? 지가 뭔데 2분에 풀겠어요. 절대 다 읽는 게 아니에요. 파트 5는 박혜원한테 가장 강력한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제가 현강에서 수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있고 너무 많은 수강생을 배출한 힘은 Part 5로 인지도가 쌓였다 보시면 돼요. 아직도 다 읽어요. Part 5를 100일에서 130번 직독직해 다 하면서 언제 점수 딸 거예요. 그래서 Part 5는 해설지랑은 차원이 다른 걸 제시하겠습니다. 해설지 단 1도 상관없는 새로운 걸 제시할게요. 해설지도 좋아요. 근데 우린 해설지를 만드신 분만큼 영어 실력이 안 되거든. 문제 푸는 소위 말하는 기술을 알려드릴 거고 저 하면 떠오르시는 가장 유명한 시그네처 같은 강의법 중에 원어민들이 다들 쓰는데 우리만 모르는 컬로케이션, 사람 잡. 외우면 끝장인 건데 너무 피폐하게 지금까지 문법을 그냥 구구단처럼 외워왔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갈아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컬로케이션이 실제 영어 여러분들의 스피킹, 영작, 리딩 모든 거에 도움되게끔 해드리죠. 이거를 배우실 거고 전치사. 암기할수록 끝장나는 우리 전치사. 왜 저렇게 암기하라 그래? 짜증이 찍찍 나지만 시험장 가면 바로바로 풀리는 쾌감? 그거 배우셔야죠, 이제. 그리고 최대한 많이 줄여서 다뤄줄 수 있는 Part 5, 6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혼자서도 풀고 해설지 봐도 이해 가는 건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어려운 걸 해주거나 여러분들이 좀 깝깝해하거나 푸는 기술이 필요한 문제 위주로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제가 강의할 때 제 말빨이 잘 붙는 거 한다고 뭐가 도움이 돼요, 그죠? 최대한 멋진 문제를 많이 수록하겠습니다. 요즘 수험자들이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게 Part 7인데 Part 7은 뭔가 소위 말하는 신기루 같은 비법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시간을 우왕거리면서 쓰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 기술은 있어요. 제가 그걸 ETS 최신 판권의 기출을 통해서 이번에 Part 7을 강화를 잘해드릴 겁니다. Part 7은 시간장 다 못 다루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 자체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이 책을 보유하고 인강을 결제했을 때 책의 몇 페이지, 몇 회차, 몇 번을 함정 문제로 제가 찍어드리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시간상 박혜원이 다 다루지 못해서도 여러분들의 가성비를 위해서 갑갑한 걸 긁어주기 위해서 특히나 주로 Part 6나 7에서 문제 자체가 지문 전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요 문제만큼은 다뤄주고 싶다. 그럼 그거 딱 골라내가지고 랜덤으로 발췌한 다음에 최대한 그거를 길라잡이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안 그러면 혼자 갑갑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책에 몇 페이지인지 노출돼 있고, 자, 함정 문제로 박혜원이 픽한 거, 박혜원이 풀다가도 약간 물먹은 문제가 92번이야. 그러면 이거 딱 뜯어가지고 설명해드리겠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8세븐도 제가 했던 이전에 어떤 강의보다도 강화를 했습니다. 학습 방법에 대한 확실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무료 수강생들도 정말 아끼지만 이 책은 판권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ETS 천재 3탄을 결제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박혜원의 그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화면에 띄워지는 팁을 언제 다 받아 적어요, 깨알같이. 저는 필기를 싫어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 ETS 천재 학생들이고 3탄 학생들인 게 제시가 되면 그 제시 경로랑 이런 건 인강 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강 수강생용 특별 자료로 해서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까지도 빵빵하게 챙겨서 인강 수강생들을 위한 박혜원용 전용 자료와 필기본을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인강 수강생들을 위해서 따로 필기할 필요가 없는 팁 필기본 당연히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Part5의 박혜원 시그네처 오답노트 작성법이라든지 저랑 얼굴을 실제 면대면으로 보시지 않더라도 최대한 박혜원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강의법이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려면 제 거 RC 강의는 강의 목차를 먼저 봐요. 그럼 커리큘럼에 오늘 지가 뭘 다룰지를 써줘요. 그래서 화면에 딱 써있어. 테스트 1회 Part 5나. 그러면 1회를 다 풀지 말고요. Part 5만 떡 뜯어서 풀어요. 그 해당 회차를. 그리고 나서 답은 절대 채점하지 마세요. 엉망으로 풀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인강을 바로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인강이 그날께 끝나고 나면 그때 강사가 다뤄준 걸 나도 뇌구조가 그렇게 되는가라는 걸 오답 노트를 박혜원식으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꼼꼼하게 작성하고 풀어주지 않은 남은 문제가 혹시나 생기는 랜덤 회차의 경우에는 나머지 문제도 박혜원 사고방식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고 오답 노트 완전히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해설지를 통해서는 채점하시고요. 박혜원이 설명 안 해준 부분 위주로만 꼼꼼하게 보시고 나머지는 제 말빨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2~3강 이상 듣는 건 오히려 저는 비추해요. 복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2~3강 이상 듣는 거는 좀 힘들 거예요. 여러분 AC도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확실하게 복습을 해가면서 하세요. 아까 제가 필기본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만 코멘트 할게요. 유료 인강 수강생분들은 제 거 파워토이 카페에 가입하시고요. 카페에 가입했을 때 제 유료 인강 천재 3탄 학생이라는 증빙이 필요해요. 그 수강증을 본인의 실제 본인 본명이 나오게 해서 수강증 캡처해서 올려주시고 등업이 되고 나면 필기본 게시판 중에 카페 내에 ETS 천재 3탄 필기본과 인강 수강생용 특별 자료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자료에 락이 걸려 있는데 그 비번을 공유하는 방식도 거기 글에 등업이 되고 나면 보이실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바꿔드릴 준비는 늘 해왔고 돼 있어요.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이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쫓아가듯이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1강서부터 우리가 학습을 시작할 거고요. 제가 알려드린 거 그대로 쫓아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7번이라고 하는 문제 풀겠습니다. 107번 문제 ABCD 빠르게 봅니다. 깔맞춤이 어딘가에 있지. 이놈의 지연된다는 딜레이는 복붙으로 다 나와 있는데 앞에가 R이다, 앞에가 to 꽃갈콘, 뒤에 S, 앞에 head 막 이러고. 근데 해석을 해봤자 딜레이는 곧 죽어도 딜레이야. 그죠? 그래서 ABCD의 스펠링이 비슷한 몸뚱아리가 있는데 파장력이 앞뒤로 살짝씩 꼬랑지가 달라지면 여전히 이거는 문법의 피다. 해석을 미친 듯이 할 때는 아니다. 요건 거죠. 자, 이 문제의 정답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의 정답은 C로 가셔야 합니다. 근데 C로 갈 때 이게 왜? 나 문법 모르니까 차근차근 할 시간 없어요. 스피드를 맛보시고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만년 초보로 할 거예요? 이거 기출 실제인데. 그죠? 여기서 제가 먼저 A랑 D는 곧 죽어도 안 된다고 치워버릴 거예요. 왜 안 되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도 필요 없어요, 사실. 이걸 안 해오시고 헤비하게 읽으시는 게 뭔 도움이 될까요? because of를 정형화 내려보세요. 진단을 해보세요. because of 뭐예요? because of는 때문에예요. 저는 그 해석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해석 중이 아니잖아요, 제가요. because 뒤에 of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because는 때문에란 뜻의 접속사였다가 because of 덩어리가 되는 순간 전치사로 바뀌어요. 접속사하고 전치사의 어마무시한 차이점과 스케일은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반찬 밥 반찬 차라락 끌지만 전치사는 명사만 조금 끌어요. 전치사라는 피의 속성 자체가 주어 동사 우왕이 안 돼요. 근데 지금 A하고 D는 R하고 head를 붙이고 들어가셨거든. 근데 R, MR is, have, had, has 요 단계 눈에 보이는 순간 얘들은 동사 P로 보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동사를 넣겠다고요? 전치사 뒤에 큰일 납니다. 그러면 B하고 C의 싸움이죠. 근데 B하고 C는 동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잘못 진단이 들어가 버리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품사에.
딜레이는 동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딜레이 명사 동사 다 됩니다. 다시요. 저거 명사 동사 다 한다고요. 지 멋대로고요. 실제로 자기 몸 뒤에 s를 붙였다 띄었다는 단복수는 명사 동사가 둘 다 될 수 있다는 후보가 돼야지 왜 무조건 동사입니까? 지연 하나도 되고 지연도 돼요. 근데 to delay 잘 보세요. 이거 잘 째려보세요. 구립니다. 근데 to delay는 투부정사다라고 하는 문법에 피해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였죠. 그리고 책을 보면 토할 것 같아요. 시중에 있는 책들과 말은 준동사네, 부사적 용법이네, 명사적 용법이네 미칠 것 같거든. 근데 확실한 거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 구문에서 나오는 거는 to를 뗐을 때는 원래 동사였을 때 하는 짓을 그대로 유지했다가 to만 딱 씌운 거예요. 결국에 웬만한 토익에 나오는 동사들은 여러분 태반이 타동사라 그래서 I read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I read a book 이것처럼 웬만한 동사들은 보통 뭐를 딜레이한지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웬만한 동사들은 타동사라 그래서 목적어를 끌고요. 반대로 목적어를 개뿔 못 끄는 걸 자동사라 그래요. 그런데 목적어를 잘 끌 수 있는 타동사들의 태반은 앞에 to를 씌워서 각종 기교를 부려봤자 결국에 집어릇을 못 고치고 뭐를 to 딜레이한지 목적어 또 나와야 돼요. 근데 빈칸 뒤에 새로운 전치사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due to만 새로 물갈이가 되어 있을 뿐 목적어 역할을 할 이렇다 할 명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투부정사 함부로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transportation delays. 복합 명사가 되는 거고요. 교통 지연 사태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치사 뒤에 문장은 안 된다. 동사는 망한다. 이거부터. 그리고 웬만해선 내가 자동사로 외운 놈 아니고선 투부정사 뒤는 냅다 뭐를 투부정사인지 명사를 넣는다. 이거부터 해서 속어했어도 풀 수 있잖아. 122번 doubled in 빈칸. 볼륨이지. 얼마나 계속 질주가 될까 강사가 문제 풀 때 꼬래 진짜. 적어도 토익에서 지가 얼마나 나대겠어요. 다른 영어는 못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토익점수 빼고 보겠다는 얘기야. 더블은 2배를 쳤다는 얘기거든. 근데 2배가 되는데 majority는 애초에 대다수기 때문에 절대다수예요. 근데 몇 개인지는 몰라. 되게 많아. 그래서 수가 정확한 게 아닌 거를 더블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코노미 경제가 2배가 되다니 이게 뭔 얘기야? 아니 경제라는 하나의 현상이 왜 2배가 돼? 그 다음에 addition. 에디션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production, 생산 얘기를 했고 facility 얘기가 나왔는데 시설에서 생산을 한다면 생산은 manufacturing, 제조의 감성이니까 오히려 공장의 스멜이 있지 여기가 출판사나 매거진, 뉴스페이퍼 한자도 못 읽어놓고 왜 에디션이 나옵니까? 스페셜 에디션처럼 판, 호, 특별 버전 이게 왜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볼륨이야. 볼륨은 보통 애가 아니거든. 볼륨은요 소리의 사운드도 있죠. 근데요 얘는 용적과 양의 느낌으로 amount의 느낌이 충분히 있고요. AMOUNT요. amount. 그리고 규모의 느낌처럼 size 같은 의미도 있어요. 보통 놈이 아니에요. 책 같은 거 얘기할 때 볼륨 1, 볼륨 2 이런 것도 되지만 그래서 규모 면에서 2배가 됐다. 제작하는 양 면에서 2배가 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솔직히 double하고 라임이 좀 있는 거는 double in size. 그 다음에 doubled in volume 이걸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수가 2배가 됐다. doubled in 뭐 number까지는 가능할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거는 괜히 빈출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볼륨은 다이어로 뜻이 많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자 이제 39에서 42번 웹 페이지 거를 읽을 건데 for a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 동안에 uppercut clothing hanger company 이름도 더럽게 기네. 이 회사가 is selling its highest quality 최고급 퀄리티의 hangers. hangers가 뭐지? 옷걸이. 우리가 막 행거 이렇게 잘못 발음하는 옷걸이. 그래서 옷걸이들을 huge discounts를 한다는 거 엄청 실히 할인해 준다. 근데 wholesale orders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동의어로 유명한 bulk orders가 있어요. wholesale은 도매. 소매 판매의 반대 대량성에서 나오는 도매예요. 그래서 도매 주문이라고 직독직히 하면 삘이 잘 안 나와요. bulk orders 아니면 wholesale orders 하나의 연어급처럼 알아두시고 대량 주문이라는 걸로 해석이 들어가야만 해석이 똑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함 미쳐버리겠다. 패러프레이즈 장난 보소. 쾌속 질주다. offer 제공이라고만 제발 해석하지 마시고요. offer은 specially 붙으면 연락 할인이야. special offer 초특가야 정말. 그래서 special하고 제가 시리즈 몇 개 정리해 드릴게요. special deal 특별한 거래가 아니라 얘도 특가, 초특가, special offer 그리고 특별 판촉 같은 거 special promotion 이게요 디스카운트랑 완전 동일 인물이에요 거의.
앞에 디스카운트가 있었고 this는 앞에 있는 걸 뺏겨옵니다. 근데 discount라는 복수가 아니라 의미상 그냥 디스카운트 행위를 받아온 거예요. 얘는요. These discounts, these special offers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인지한 거예요. 출제자가요. 근데 확실한 건 의류가 아니라 옷걸이 파는 데다. 근데 갑자기 옷이 스페셜한 옷이 되면 안 된다. 옷걸이 파는 데인데 그리고 decoration, 뭐 풍선이라도 매달아 놓은 거야? 파티야? 무슨 장식이 나온 게 아니잖아. 그리고 공연을 할 거야? 업무 실적이야? 제품 성능이야? 뭐야? 근데 이 특별한 성능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퍼포먼스가 제품의 성능도 되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요. 성능이라고 할 때는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같은 뭔가 가전성이나 전자 방식의 장치들 이런 거에 잘 굴러가는 성능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좀 더 좋고요. 그래서 실적이나 공연 쪽으로 아니니까 오답으로 하시면 돼요. Special offer, discount.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ABCD 보기를 봤을 때 문법에 깔맞춤이 있는 문제를 틀려놓고서 어휘 문제 안 돼서 저는 해석을 못해서 이렇게 진단하시면 안 돼요. 이게 빵꾸가 크게 나거든. 여러분 make는 타동사입니다. 문법적으로 생략이고 모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칸 뒤에 lacquered? 이게 뭐야? 나 이딴 거 처음 봤어. 락커도 아니고 검색해보니까 나무에다가 뭐 이런 거에다 덧칠하는 건가?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를 메이크하는지 목적어가 캣불 없는 게 중요한 겁니다. 메이크 뒤에 왜 오브를 바로 붙여요? 메이크는 심지어 목적어, 목적 보충 언어까지 발발발 끄는 오형식까지도 되는 아주 헤비한 놈이에요. 메이크는 depend on이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감정이 막아집니다. 수동을 집어넣으세요. 능동이면 얘 목적어 곧 죽어도 끌어야 되니까 결국에 they made가 되면 주어 동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made는 여기서 pp가 아니라 수동 p가 아니라 뭐예요? make의 과거 시제 동사가 되는 거고 시제가 과거 시제 됐어도 동사는 시제랑 상관없이 태는 능동태로 유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를 make인지 목적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1강 때부터 강조했죠. 투부정사 웬만한 타동사로 만들어진 건 뭐를 to make 한지 이 자식도 목적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making도 마찬가지야. 뭐를 making 한지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정답은 made밖에 없어요. it is가 생략됐던 they are이 없어진 거예요. pp에서부터 시작하는 구문을 분사 구문이라 그래요. ing나 pp부터 시작하는 거. 근데 앞에 뭐가 생략된지 고민을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목적어 유무로 쉽게 갔어야지. 이런 거는 안 틀리시는 게 좋아요. 투부정사는 타동사로 만들어진 태반의 성분이 내가 자동사다 100%로 외운 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뭐를 투부정사 한지 목적어 필수고 ing도 타동사에다 ing 붙여놓기 때문에 태반이 집어로 못 고치고 뭐를 ing 이렇게 될 때가 많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41번 볼게요. 41번을 보니까 빈칸 앞에 lacquered walnut wood. These hangers are not only durable but also safe for the environment. 그리고 빈칸 are이에요. are이 비동사인 거 아시죠? 마침표로 뼈 끝났고 주어 자리 맞죠? 그러면 주어 자리가 되는 놈을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앞쪽에 그 줄 앞에 these hangers 말이에요. 이거 몇 개예요? these는 복수 끈 건 알겠고 두 개라는 정황 없죠? 두 개라고 100% 확신 안 되죠? 근데 두 개 100%일 때 쓰는 both가 왜 들어갑니까? both가 A and B 아니고 both of나 both are 이딴 식으로 써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개라는 정황이 아니고 더 여러 개인 것 같은데 왜 굳이 그걸 두 개로 압축하냐는 거지. 그래서 얘는 오답이고요. they하고 theirs 중에서요. they, their, them, theirs에서 theirs는 그들의 것이 돼버리는데 애초에 hangers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닌 행어들이 또 가진 무언가의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theirs는요. 실제 영어에서는 혼용되지만 토익에서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소유대명사는 단수동사랑 붙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들의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 개라도 그것들이 가진 것 요거 자체는 단수화될 때도 생각보다 많거든. 동사 앞에 주어일 때는. few어는 여러분 few까지만 쓰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a few나 few가 수량의 느낌으로 몇몇 개 이렇게 할 때 a few are 이럴 수는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교급 스멜로 얘를 이하를 붙여버리시면 얘는 형용사 삘이 충만해져서 주어 역할을 애초에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they are로 가겠습니다. these hangers가 몇 개인지 우리는 개뿔 모르고요. they는 복수를 받아올 수 있으며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물건도 받아올 수 있으니 그것들은 내구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42번 빈칸 바로 앞에 to order 주문하실 거면 visit www.uppercut 짜증나. 그 다음에 그 뒤에 note that 이하를 유념하세요. 이럴 때 많이 쓰는 대절 끄는 놈이고요. 알아두실 게 뭐냐면 모든 주문들은 require 20% deposit 완전히 흥분되는 배경 지식 강력 추천드릴까?
강력 추천. 앞에 있는 내용까지 다 따와야만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고 간혹 가다가는 맥락을 다 봐야 된다는 주의도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많이 읽어요. 생각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디포짓은요. 펑방지 예약금 아니면 선납금이에요. 절대 전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20%의 선납금을 낸다라는 말을 하면 나머지 전체 금액의 파일을 알려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원래가 10만 원짜리인데 그걸 갖다가 일단 예약용으로요. 미리 선납용으로 2만 원 내세요. 그러면 8만 원은 저한테 깎아주실 거예요. 언젠가 받으실 거죠? 그럼 나머지 8만 원은 언제 낸지 얘기하세요. 그게 배경 지식이에요. 액수는 완전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들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거로 B를 받아서 보세요. 그럼 보기 A, 우리 제품들은 좋은 선물이 돼. 보기 B, while sturdy. while 뒤에 주어랑 비동사 생략된 거 모른다고 큰일 날 게 아니에요. 견고하고 튼튼한데 wooden 행어는 좀 무거워. 아니, 그럼 사지 말란 얘기야? 사지 말까 나는 그러면? 기껏 홍보해놓고서 자기네 회사. 그 다음에 보기 C. 퀄리티 있는 행어들은 정말 좋은 투자죠. 애초에 맨날 싼 것만 사지 말고 옷걸이 처음에 살 때 비싼 거 사보라. 그러면 오래 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보기 D는 밸런스가 나왔다. 끝났네. 밸런스는 조화와 균형의 느낌도 있지만 잔액이란 뜻으로 극강입니다. 앞에서 살짝 얘기한 거 말고 남은 금액들을 애초에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due라고 하는 거는요. due to 같은 do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명사일 때는 회비란 뜻도 있고요. 형용사일 때는 지불이나 완성해야 될 기한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잔액은 배송, 발송이 되고 나서 발송 받고 나면 그때 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딱 떨어진다. 그래서 정답은 D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책에서 155에서 157번을 발췌했어요. 단일 지문입니다. 최근에 또 앞전 강에서 Part 7 할 땐 2중, 3중에서도 제가 추렸기 때문에 다양성을 위해서 요즘 Part 7은 뭐가 무조건 어렵다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재수 없으면 어려운 지문이 곳곳에 노출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읽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근데 문제 3개를 다 먼저 읽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까먹어요. 내가 그 문제를 3개를 한꺼번에 읽어놓으면은 이 문제에 대한 걸 내가 집중을 빡 하면서 읽다가 데자뷰가 빡빡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찰나의 순간에 욕 나올 정도로 까먹게 됩니다. 뭘 물어봤었는지 까먹어서 또 읽고 앉았어 우리가. 그래서 지문을 아예 냅다 조금 먼저 읽고 시작하실 때 이걸 다 읽으면 토할 것 같으니까 얼추 조금 읽고 이제 한 문제 풀어볼까? 이렇게 가시는 습관을 기르시든지 아니면 한 문제 정도만 살짝 보시고 시작하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글의 속성이 article입니다. 아티클이면은 재수없는 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정해져 있어. 어려워. 그러다 이거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어려운 지문을 접하실수록 직독직해 강박을 좀 벗어나세요. 강사랑 똑같이 읽거나 해설지처럼 안 읽어지니까 나는 미쳐버리겠다 이러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틀리고 있는지 그래도 맞추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paraphrase, 단어의 변환바를 더 버티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고 영어의 신이 아니라면. 첫 번째 문제, Geiger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된 게 뭐든 정답이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가 바닥에 나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초반부를 조금 읽으면서 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 맞춰보겠습니다. Spotlight는 이 사람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관종이 되고 집중 조명받고 있다는 얘기고 Geiger Travel에서 사람 이름이 Travel일 리는 없고요. 어떤 여행사 이름인 것 같네요. 근데 그 여행사의 주인공이자 오너님의 이름이 Geiger 씨가 아닐까. 그래서 Mr. Geiger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제가 사람임을 표시한 거죠. 일단 읽어보죠. wanting to에서 여기서 wanting은 분사 구문인가요? 이런 거에 강박을 안 가지셨으면 합니다. 굵직하게 단어의 뜻으로 빠르게 읽어서 스피드한 생명을 갖춰야 되는 토익 시험에서 문법 부분은 이제 하등에 물어보지 않는 Part 7 독해를 만나 놓고서 이 wanting은 무슨 접속사가 생략됐고 주어 비동사가 뭐가 없어졌고 왜 이래야 되는지 전 전혀 모르겠고요. want가 원한다는 건 알잖아요. 뭘 원하냐면 combine his passion. 뭔가에 대한 열정과 열이 이런 걸 passion for 라고 하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열정, 뭐에 대한 열정? explore. 이거는 막 탐험하고 둘러댕기고 places, 여러 장소를 그러려는 열정. 그리고 cultures, 여러 문화를 탐방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with his career as a corporate travel consultant. 기업에서 travel consultant로 일했었던 자기의 그 블링블링한 경력. 그런 걸 with, 잘 합쳐서 나의 열정과 경력을 combine, 잘 합쳐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에 Marcus Geiger라는 사람이 Geiger Travel Management를 뭐 했대? Founded. 설립했었대. 근데 그 Marcus Travel Management 말하기 귀찮아. 그래서 앞머리 따갖고 GTM이야. 근데 now, 이제는
10 years later, 10년이 흘렀고 기사글에서 어떤 회사의 연역이나 운영 세월을 얘기하는 건 정답으로 뺄 때가 많으니까 혹은 문제 보기로 출제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알아두면 도움될 거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 회사는 offices를 무려 United States, 캐나다 그리고 several South American nations까지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10년 전에는 그냥 하나의 회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자체 발광 장난 아니고 되게 잘 나가. 회사가 많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It crafts, as a crafts는요, 꼭 수공예 같은 의미가 아니고 만들어주고 제작해준다. itinerary에서는 모르면 안 되고요. y로 끝난 단어가 i로 바꿔서 es 붙여서 복수된 건데 여행이나 출정, 일정표 같은 거예요. 일정을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facilitates는 새로운 동사로 접속사 and 뒤에 나온 건데 용이하게 하다. 뭘 용이하게 해주냐면 travel, 출장 및 accommodation arrangements. arrangement는 뭔가에 대한 마련이나 준비란 뜻이 있는데 여행이나 출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숙박시설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숙박시설 부분 그런 거를 편리하게 잘 해주고 숙박시설 같은 거를 마련도 해주고 accommodation 해주고 travel도 출장도 되는데 사실 여러분 travel은 commute 같이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도 돼요. 그래서 출장 및 숙박도 되고요. 교통 및 숙박도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용이하게 해주고 여행 일정, 출장 일정도 짜준다. 누구를 위해서? business professionals. 비즈니스 프로페셔널은 뭔가 사업 전문가들이니까 출장이 잦은 사람들이거나 뭐 회사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 중요한 출장 많이 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이 정도 읽었으면 지금 우리가 마침표로 끝나는 걸 두 문장을 읽었어요. 두 문장 정도 초반부에 읽어주면 한 문제의 단서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요쯤 하고 먼저 나오는 거 왠지 볼 거고 안 나오면 더 읽죠 뭐. 그러니까 알것이에 대해서 언급된 거 문바이로 주기적으로 출장을 자기가 가는 건 아니지 않나. 문바이도 난 아직 못 읽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보기 B. 이 사람이 회사, 사업체에 비즈니스는 셀 때는요. 일보다는 회사, 자신의 사업, 기관의 확장을 overseen 했다라는 거는 oversee의 PP 형태로 나왔지만 oversee는 총괄하고 감독하고 진두지휘해 왔다는 얘기예요. 저 이거 답으로 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마음에 들어요. Now 10년이 지나서 이 회사는 지금 여기에 지사들을 두고 있다. 지금 회사 커진 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팩트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냈으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그냥 일반 사원이 아니고 지도자이자 오너이자 설립자예요. 그러니까 설립자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의 확장을 끌어오고 총괄해 온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기 C처럼 자기가 10년 전에 지금 10년 지나서 회사가 커졌다는 얘기였지 그 10년을 이렇게 10년으로 연결해갖고 10년 전에 여행 작가가 되려고 결정을 내렸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보기 뒤에 used to, 독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보기에 자주 나오고요. used to 동사 원형은 과거에 이렇게 하곤 했다라는 습관이거나 예전에는 이랬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hospitality 업계에서 일한 적은 없어요. hospitality는 환대와 접객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텔 내에서 일하신 것도 아니고 기업에서 트래블 컨설턴트로 일했었다라는 경력이 있다고 해서 여행 자문으로 일하는 게 hospitality의 동의어가 전혀 아니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로 갑니다. 이제 156번에 대해서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네 회사 약자였죠? GTM. GTM은 무엇을 제공하는가? Booking Hotels for Executives 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았네요. 맞춰버렸네요. 여기서. 근데 호텔의 다른 말로 좀 더 뚱뚱하고 크게 나와서 accommodation. 근데 accommodation을 arrangements 마련하고 준비해 준다는 건 호텔 예약서부터 호텔 관리도 이런 거 준비 다 해주는 거에서 예약도 들어갈 수 있어요. 좀 더 넓게 봤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business professionals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죠. 기업의 간부와 임원들은 당연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교육의 지위고하를 딱 정할 수는 없어요. professional만 갖고는. 근데 동의어는 아니지만 적어도 포함되지 않냐고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 저하고 이 사람이 트레이닝 워크숍을 이 사람 회사에서 다국적 문화에 맞는 교육 워크숍을 한다고 어디서 읽었어요. 그리고 보기 C를 보면은 translation service지 transportation도 아니네. 통번역 서비스가 왜 들어갑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기 D는 우리가 지금 전혀 안 읽은 내용이긴 한데 Furnishing Overseas Branch Office인데요. Furniture를 아시죠? 그래서 Furniture에서 나오는 동사가 Furnishing이어가지고요. Furnishing을 해준다는 건 가구를 비치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구를 해외 지사들에 비치해준다라고 할 거면 책상, 의자, 테이블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paraphrase는 항상 노트에 떡떡 뜯어서 정리하라 그랬죠? Book hotels.
accommodation arrangements. business professionals, 동의어 아니었어도 속한 단어도 정리, executives. 근데 furnishing 얘기는 나온 거 없고요. 지문 뒤에 봤을 때 이런 말은 있네. GTM 회사는 또한 클라이언트들이 안전하고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컴퓨터를 제공해주고 conference call, 전화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주고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컴상의 표현, conference call, 전화회의 될 수 있게끔 테크놀로지를 준비해주고 컴퓨터는 device나 equipment, 장비에 들어가지 furnishing 계열이 아니라는 걸 다시 인지하셔야 돼요. 그냥 억측으로 가는 건 또 paraphrase가 안 돼. 그래서 furnishing 말은 하나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오답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57번 가겠습니다. 질문을 보면 GTM 측에서 agreement를 지금 하지 않은 곳, 그게 어느 회사야? 라고 물어봤네. 문제를 똑바로 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ABCD 회사 이름 들으니까 회사 이름 찾아가지고 그냥 맞추면 돼. 자, 그러면 회사 이름만 찾으면 되는지 볼게요. 근데 문제의 순서는 균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요 정도 읽었을 때 처음 두 번째 문제가 다 나왔거든요. 그럼 세 번째 문제는 꼴랑 이 기사글에서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는데 그럼 여기를 다 버리게끔 해줬을까요? 출제자가. 요즘 토익은 Part 7의 다양적인 부분으로 내용의 포진을 좋아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에 더 말리거든, 솔직히.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세 문제가 다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걸 하나 센스껏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쪽에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자, 이쪽에서 회사 이름이 쭉쭉쭉 나오는데 볼게. 근데 회사 이름 나오는데 보니까 two additional businesses. Opera Airways. 회사 이름 하나 있는 거 같죠? 무슨 소리넴 파라마리보 뭐래. 거기 있는 이 항공사. 그리고 and the restaurant 체인점인 Triggerfish라고 하는 곳. 버베이더스의 브리지타운에 있는데 거기 나왔고 여기는 이미 have agreed. 합의를 했다. enter into 체결하고 같이 하기로 했다. strategic 전략적인 partnership, 제휴를 맺었다. 8월에 하기로 탕탕탕 합의가 됐다. 자, 그리고 and 뒤에 보니까 looking to launch operations. 운영을 갖다가 좀 더 론칭할 생각으로 유럽에서 looking to는 앞으로 이런 걸 찾고자 고려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컴퍼니가 지금 현재는 in discussions with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 이거 모르면 큰일 나. in discussions는 논의 안에가 아니고 여러분 미쳐버리겠지만 논의 중이란 뜻입니다. on duty도 근무 위에가 아니라 근무 중이듯이 이런 걸 우리가 너무 약해. 외운 적이 없어. 근데 현재 논의 중이라는 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논의 중인 회사 이름이 크로쿠시와스 AG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접객업을 하는 회사인데 Germany, 독일 전역의 로케이션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랑 지금 논의 중에 있다. 협업이 가능할지. 아마도 이게 답이긴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름 또 하나 나온 게 보면 agreement를 지금 체결해서 여기 왼쪽 여기까지 읽은 거 밑에를 굳이 살린다면 Bellfire Electronics라는 회사랑은 이미 문바이에 소재지를 둔 여기랑은 agreement를 맺은 사이죠. 자, 그럼 정리하면 사람 짜증나게 회사 이름이 여러 개 나왔지만 이 회사 그 다음에 이 에어웨이스 회사 그리고 독해력이 오히려 상승한다면 트리거피쉬까지는 다 이미 계약이 확정되고 탕탕탕 같이 하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유일한 회사 뒤쪽에 나오는 크로쿠시와스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협정이 딱 된 게 아니고 논의 중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걸 그냥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출제자가 물어본 건 have an agreement가 in place라는 표현이 있는데 have in place라고 하는 건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서 그것이 시행되고 진행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합의가 확실하게 봐진 회사가 아닌 걸 물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정답은 뒤로 가는 거야. 회사 이름이 다 나왔는데 왜 이게 합의 중이 아닌 회사야? 합의를 탕탕탕 한지 우리가 몰라. 아직은 논의 중이라는 건 엎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in discussions가 확정이 아니니까 이거는 agreement 상태가 아니다를 물어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추가 함정 문제 두 개만 다뤄둘게요. 근데 이 추가 함정 문제는 뭐냐면 제가 풀어준 독해 지문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혼자 풀다가 혹시나 이 문제는 좀 요 방식은 조심해라. 이런 거 알려주고 싶은 거라든지 요 문제는 조금 틀리신 분들이 있겠다. 랜덤으로 섞는 겁니다. 제가 여력상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러기엔 시간 제한도 너무 어마무시하고 보시다시피 한강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아직은. 테스트 2회차에서 난이도가 좀 있거나 이런 문제 제가 랜덤으로 하는 건데요. 책 페이지에서 맞는 문제 번호를 찾아서 페이지를 피고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3중 지문의 197번이었어요. according to가 나오면 다시 한번 각인 드립니다. 연계형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지문 것만 보면 돼요. 첫 번째 이메일에 따르면 반드시 무어가
press release에 추가돼야 되는가인데요.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을 quotation으로 했고요. quotation이 인용구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지문의 글의 제목 자체가 press release, 보도 자료를 위한 첫 번째 초안 이런 식의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의 끄덕이 press release는 지문에서 필터링 돼야 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글의 제목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In addition, 또한 I will need to get a direct로 발음했던 direct가 됐든 직접적인 인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글을 받는 당신들 중에 둘 중에 한 명이거나 아니면 셰프 벅스 씨로부터, 보 씨로부터 그리고 I know from working with 막 말을 쓰더라고. 파인타운 위클리하고 이전에 제가 일해봐서 알게 된 건데 걔들 측에서는요. 피스는 여기서 조각이나 부품보다는 단 하나도 안 받아. 그냥 단위 같은 거고요. 이런 거 안 받아요. LS1 quotation. 최소 하나의 인용구 없으면 이거 절대 안 될걸?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내용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연락처 줘라. 이전에 출간된 사진이란 단어 좀 못 읽었고요. 헤드라인, 제목이 꼭 추가돼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베껴서 quotation, 이 정답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장 자체가 읽기가 좀 헷갈리셔서 괜히 꼬아서 생각하셨을까 싶어가지고 얘기했고요. 200번 테스트 이후의 마지막 문제죠. What is located on the corner of Avenue D and Oak Street? 전 이 문제를 연계형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연계형 문제가 최대 2개는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 같은 거는 트리거 할 때가 많아요. 연계형으로요. 자,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의 책에서 오른쪽 상단을 넘어간 마지막 지문, 세 번째 지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The only major problem I see,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큰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You have mixed up 하셨네. 여기서 냄새 팍 와야 돼. mix up은 혼동한 거예요. 아이고 실수하셨네? 이거요. 뭘 거꾸로 하셨냐면요. 저희 corporate office, 저희 기업 사무실하고요. 카페를 거꾸로 착각하셨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정을 하면서 카페가 사실 에비뉴 C하고 메이플 스트리트에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질문에 카페 이름으로 샬롯가 나와요. 근데 이 카페가 에비뉴 D and Oak 스트리트에 위치했다 그랬죠. 뭔 소용이 있어요. 교육의 마지막 지문인 세 번째 지문에서 그거 아닌데 지금 거기 써놓은 에비뉴 D하고 오크 스트리트는 뭐란 얘기야? 거꾸로 바꾸란 얘기야. 믹스업은 거꾸로 바뀐 거니까. 그래서 corporate office가 원래는 에비뉴 D and 오크 스트리트 그리고 카페가 원래는 에비뉴 C and 메이플 스트리트인데 카페 주소를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게 조금 순간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거 스위치 했어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 질문에 있는 게 Avenue D and Oak Street에 있는 건 중간 지문에 써진 건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카페 주소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Corporate Office Building 그대로 뺏기시면 돼요. 근데 이 글을 쓴 베커 언니의 재택 사무실 아닌데 홈이 이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Corporate Office는 그냥 기업 사무실이지 본부 아닙니다. 여러분. Headquarters의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거는 Main Office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Main이나 Head가 아닐 때는 얘들은 본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거지라고 하시면 조금 오바예요. 그리고 현재의 거주지도 아니야. 집이 웬 말이야. Corporate Office가 그대로 써져 있는데 괜히 꼬아서 생각하셨을까봐 요까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 이렇게 장난치는 거 되게 잘 나오거든. 요즘 토익이 점점 어려운데요. 어려운 거에 추세에 맞고요.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거보다 쉬운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 난이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맛과 느낌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토익은 우리 입맛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평가니까 쫄 필요 없어요. 해나가면서 패러프레이즈 정리할 거 있으면 똑똑 뜯어서 하시고 너무 완벽하게 번역가처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럼 혼자 피피해. 굵직하게 읽되 아 이런 문제는 연계형이 잘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 조금 냄새 난다. 이런 식의 연습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페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번 강의 때는 다시 새로운 회차의 Part 5를 할 예정이니까 복습 잘 해놓으시기 바랄게요. 다음 강의에 뵐게요. 감사합니다.